네, 경북 경산의 조재현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어제 오늘 질문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저도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이 말씀을 한번 잘 경청해 보십시오. 모든 일체의 정치적 외압, 어떤 형태의 외압,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소신 있게 수사해라. 내가 모든 외압은 다 막아줄 테니까 정말 소신 있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라. 또 법무부 장관직을 걸고서 막아줄 테니까 수사 제대로 하라. 이 당부 발언, 이 발언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정확한 워딩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이 하고 발언 하신 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법무부 장관님께서 2016년에 법사위 국감장에서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께 당부한 말씀입니다. 당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께 수사 외압에 대한 차단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당부하셨던 분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늘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께서 외압이 행사하지 않았다라는 말, 그리고 이건 단순 의견 전달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이 성립하려면 신중히 검토하라, 단순 의견 전달이었다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2016년에 9년 전에 우리 장관께서 정성호 의원님으로서 한 그 발언을 하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와 소신이 없었더라면, 그때가 다르고 지금이 다르다면 의중을 전달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외압이 성립되지 않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중 검토가 일선 수사하시는 분들께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일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법무부 장관님이세요. 근데 누가 봐도 외압이라고 하고 있는, 외압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장관께서만 이 상황을 부인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현실이 정말 가까워합니다. 장관께서 차관께 항소 제기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말씀하셨고, 이 차관께서 대검 차장에게 전화로 전달을 하고, 그런데 이 지시가, 이런 의견 전달이 정말 장관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했느냐라고 볼 사람이 몇 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다수당, 집권당, 제1여당, 민주당 아닙니까? 헌법 개정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당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해서 심중한 검토라는 얼토당토한 안 되는 이야기로 항소를 포기하도록 만듭니까? 무엇이 두려워가지고 항소 포기 관련해서 지시한 적 없다, 항명한 적 없다 이러면서 왜 항명했다면서 검사 파면을 오늘 하고 있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무죄라면서 왜 재판중지법을 만지작 하고 있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정말 뭐가 있나?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자초한 거는, 이 문제를 만든 거는 이 정부와 여당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장관님이 책임지고 안 책임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법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법 정의가 멈춰서는구나. 법 지킬 필요 아무 소용없겠구나. 법 정의가 사라졌구나. 국민들께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현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장관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저보다 정치를 더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정권이 무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한하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임기 초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본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선택이 나중에 돌고 돌아보면 정권을 흔드는 큰 쓰나미로 오더라고요. 장관께서 심중 검토가 아니라 장관님 직을 걸고서 막아줄 테니까 수사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할 걸 후회하는 날도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저는 법조인은 아닙니다. 법조인 출신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법 정의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께서 이 현실을 우려하고 있는 지점만 해도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에서,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장관님 답변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 답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라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늘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왔고요. 장관 취임에서도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장관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지난 1월에 폐막을 했는데 에이펙 계기로 이 대한민국과 이 경북의 어떤 이런 문화들이 정말 세계의 중심에 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무형유산인 경산자인단오제라든지 자인개정들소리라든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북의 많은 무형유산들이 에이펙 계기로 정말 많은 유산들이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님. 네. 네. 근데 이 에이펙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더 많은 관광객이 대한민국으로 오고 또 경북으로 오고 이렇게 후속 조치들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도 어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에이펙 문화 전당이라든지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라든지 경북이 준비하고 있는 이런 포스트 에이펙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렸고, 기재부 우리 차관님 계시나요? 네, 이 부분도 문체부와 함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장관님 계속 질문 좀 드리면, 국가무형유산이 이걸 전승을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대부분 이 전승자들, 보유자라고 해야 되나요? 전승을 할 수 있는 이 보유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점점 고령에 지금 달하지 않습니까? 제가 평균 연령을 통계를 내보니까 한 75세가 훌쩍 넘더라고요. 근데 이 명맥을 유지하고 국가무형유산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국가유산청장님도 계시겠지만 실제 주요 예산을 다 따져보니까 이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공개 행사를 지원한다든지 전승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예산 내역들을 보니까 총 한 56억 1,000만 원 정도 남짓이에요. 이거 충분하다고 보세요? 네,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거 잘 협조해서 예산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에이펙 계기에
문화유산이 많이 이렇게 저희가 주목을 받게 됐는데 저희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문체부 예산 중에 이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 지원을 하지만 그건 굉장히 일회성이고 공연 횟수도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원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 보면 학교 복합시설을 통해 가지고 뭐 체육관 증개축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산업부 산하에 보면 산업단지 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내에 복합시설을 또 체육관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전혀 이런 뭐 전승 공연관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없더라고요. 그게 2023년도에 지방정부로 이관이 됐다라고 하던데 지방정부가 안 그래도 재정적으로 열악을 한데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그 여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재부와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들을 살리십시오. 그래서 이게 저희 지역만 수요가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여타 다른 지역에도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무형유산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승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계속해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이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콘텐츠는 있는데 이걸 담을 그릇이 지금 없는 거니까 기재부랑 좀 협의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부 차관님 계십니까? 네, 네.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됐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서비스의 질이 정말 향상돼야 된다는 그 지점에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0세에서 2세, 그게 영아 기준이에요. 그러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대 3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내년에 1대 2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제가 그런 발표를 봤는데 가능한 겁니까? 내년 예산에는 0세 아동에 대해서 0세. 네. 2로 조정을 하고 네. 1세 이후의 아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의 영유아도 이 보육의 대상이고 교육부가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분들도 유보 통합의 주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장애로 등록된 이 영유아 수를 보니까 영아 기준으로는 1,000명이 넘고 유아 기준으로는 2,000명이 훌쩍 넘던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손이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네 맞습니다가 아니고요. 저기 이게 행안부랑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장관님 그 행안부 장관님 뒤에 계시잖아요. 예. 장관님 이거 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특히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경우에는 더 손이 많이 가는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해야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증언을 좀 해주십시오. 당연히 그렇다가 아니고요. 네. 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보 통합이 되면서 영유아 정책국에서 이 지금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같이 관할하고 있나요? 네, 이거 전담 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필요로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교육부는? 저희가 특수교육 정책과가 따로 있는데요. 영유아 보육국하고 이 특수교육 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담 조직을 설치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국에 이 장애를 가진 장애를 가진 영유아의 이 부모님들께서 또 이걸 종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저희 의원실에 문지방 짧도록 정말 오셨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좀 되고 싶어서 오늘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일도 행안부랑 협의가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문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했는데 그 장관님께서 책임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진실화해 과거사법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게 8월에 논의되다가 멈췄습니다. 네, 제 법안의 취지는 이 진실 규명, 피해 규명을 받고도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보상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고 보상을 빠르게 신속하게 해주려면 보상심의위원회를 차라리 정부 차원에서 둬서 이분들이 이 사건 들고 재판장에 안 가도록 법원 소송 비용 안 들도록 이렇게 해달라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게 진아이가 아무리 정치적이고 뭐 이념에 뭐 얽매여가지고 진아이 구성에 대한 부분이 묶여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는 여야가 이견이 없이 아마 공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당 의원님들도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분들 진짜 점점 고령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얼굴 뵙기가 진짜 부끄러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이분들의 삶을 묶어두고 진실이 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어떤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국가적인 책무를 좀 저버리는 저는 그런 걸로 보고 있는 그만큼의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 챙겨 주셔야 됩니다. 지난 결산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네, 뭐 과거사 사건이나 뭐 이런 과거 국가 폭력에 의한 사건 등 이런 그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상은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려면 명확하게 범위를 법적으로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결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상당의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